안녕하세요. 그래언니입니다. 지금 차에서 누굴 좀 기다리면서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해요. 좀 오래 기다려야 될 것 같아서 주차를 잠깐 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이에 차에서 찍어보는 영상도 재미있겠다 싶어서 오늘 쉬는 날이어서 제가 지금 좀 완전 생얼이긴 한데요. 유튜브 할 때 아예 생얼로 처음부터 편하게 영상을 찍어서 중년의 여성들이 너무 우리나라는 막 꾸미고 너무 그 자기의 본 모습보다는 너무 그 이중적인 모습 이런 거에 많이 치우쳐져 있는 것 같아서 좀 중년이 되면 좀 내가 다닐 수 있는 것도 좀 편하고 이렇게 너무 꾸미지 않아도 좀 자연스러운 그런 이미지도 좋겠다 싶어서 저는 처음부터 좀 저를 너무 이렇게 화려하게 하지 않고 이렇게 더 친근한 이미지 때문에 이렇게 생얼로 다가가기도 합니다. 그 대학교 한 1학년 때 그때부터 화장할 기회가 있어서 그 이후에 저는 얼굴이 좀 피부가 약간 흰 편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잡티, 주근깨가 좀 많은 얼굴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그 제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지 그 주근깨가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그게 아마 사춘기 때부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교 들어가면서부터는 제가 얼굴에다가 파운데이션을 되게 두껍게 발랐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여고 때 수녀님이 그 가정 선생님이셨는데 그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니네 여고 때 여기 아기 피부처럼 여기 얼굴하고 목하고 사이가 경계가 지지 않고 이렇게 뽀송하게 맡겨져 있는 여기가 얼마나 예쁜지 아냐고. 근데 저는 이제 그 수녀님을 보면서 그 수녀님이 40대 한 중후반이었을 것 같은데 여기가 이렇게 쏙 들어가고 갸름한 그 얼굴이 되게 부러웠어요. 저게 뭐가 부럽지? 우리가 여기 포동한 게 뭐가 부럽지? 그랬는데 지금 나이가 되니까 그 말씀을 알 것 같네요. 그렇게 솜털이 싹 있는 그거. 그리고 뭐 말갈량이 삐삐, 주근깨 소녀 말갈량이 삐삐를 보면서 자랐지만 주근깨 소녀 말갈량이 삐삐는 결코 만화 속에서도 잘 사는 집 딸도 아니고 굉장히 천방지축이었지만 고아였고 불운한 아이였음에도 자기 주관이 되게 뚜렷하고 자기 할 말을 하고 사는 똑부러진 소녀였어요. 생각도 되게 기발했고 그러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나 행동을 남에게 설득도 잘하고 자기 표현대로 그대로 거르지 않고 남을 설득시켜서 따라오게도 하는 그런 재주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주근깨가 부끄러워서 대학교 때부터 굉장히 그 파운데이션 메이크업을 두껍게 하고 다녔어요. 그렇게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화장을 한 지 한 35년 정도 지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간호사를 오래 하니까 저희는 그 출근할 때 메이크업 하는 게 기본이었어요. 물론 뭐 진한 화장도 못하게 하고 입술 이런 것도 진하게 하고 이런 거 못하게 했지만 특히 립스틱을 안 바른다든지 그러면 위에 수간호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가 너를 보고 빨리 살아나고 싶겠냐? 누가 너를 보고 그렇게 빨리 기운 차려서 일어나고 싶겠냐? 기분 좋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는 그게 참 맞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외모를 가지고 그렇게 뭐 개인 의사도 없이 좀 그렇게 한다는 거는 그거는 우리나라의 좀 천편일률적인 간호사를 하면 머리를 다 묶고 그 우리나라 항공사도 그렇잖아요. 머리를 완전히 뭐 단정하게 빗어 넘기고 올백을 하고 그렇게 다니는데 제가 이제 몇십 년 전에 외국 항공사를 타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막 치렁치렁한 머리에 옷도 이렇게 거의 뭐 자연스럽게 풀어헤친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나라의 그 막 완전히 그냥 정장처럼 입고 뭐 머리 탁 올려붙이고 이랬던 이미지하고 깍듯한 그 이미지하고는 되게 다른 걸 보고
아, 이런 세계도 있구나라는 것을 되게, 또 그래도 저는 그걸 되게 자연스러운 이미지가 좋더라고요. 그랬었는데 이제 제가 나이가 좀 드니까 지금은 모르겠어요. 막 간호사가 머리를 막 실어 달면서 막 눈앞으로 내가지고 환자 앞에서 막 이렇게 하고 이러는 거는 저도 좀 뭐라고 합니다. 깔끔한 공간에서 머리카락이 막 흘러내리고 이러는 건 좀 지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 어느 정도 좀 자연스럽게 하는 자기 스타일은 저는 좀 관여하고 싶지 않고요. 특히 또 제가 중국 여행을 갔을 때 귀신같이 그 일본 사람, 중국 사람, 한국 사람을 구분해보고 저희 옆에 하고 와서는 싸요 싸, 싸요 사, 사세요 사세요, 싸요 싸, 싸 막 이러면서 말을 하는 거, 한국말을. 너무 신기해서 가이드한테 물어봤어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를 알아보냐고. 너무 신기하다. 우리가 일본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어떻게 알고 한국말을 하냐고 했더니 가이드 말이 한국 아줌마들은 대번에 100m 전에서도 표시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표시가 나는데요? 그랬더니 일단 머리를 다 파마를 했다는 거예요. 한국 아줌마들 40대 50대 이상에서는 생머리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머리를 되게 부풀리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머리가 이렇게 생머리라서 딱 붙어 있거나 좀 죽어 있으면 좀 없어 보인다, 초라해 보인다, 머리 좀 부풀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막 미스 코리아도 나올 때 보면 머리가 막 이만해가지고 막 부풀려서 막 그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요즘은 조금 많이 달라졌어요. 그죠? 요즘은 이제 저도 지금 파마 한 머리인데 요즘은 좀 생머리가 더 많아지고 오히려 이제 그렇게 빠글빠글한 엄마들 하는 파마, 그 완전 그 파마는 지금 좀 할머니들 외에는 볼 수가 없는데, 그래도 일단 머리 부풀리는 걸 좋아한대요. 그리고 외국에 나오면 풀 메이크업을 한대요. 여행은 사실 좀 릴렉스 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죠? 놀러. 그런데도 이제 이렇게 풀 메이크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옷도 되게 화려하다는 거죠. 제 조카가 외국에서 20몇 년, 거기서 외국에서 태어나서 이제 대학생 때 한국으로 온 친구가 있어요. 조카인데, 그 조카가 처음에 한 얘기가 생각이 나요. 이모, 한국 할머니들은 왜 머리하고 그 옷이, 특히 바지, 그게 왜 똑같은 걸 입냐고 물어봤어. 그리고 제가 진짜 한국 할머니들을 봤더니 누구나 파마를 하고 누구나 그 몸빼 바지라고 하는 소세지 바지 있죠. 꽃무늬. 그 티도 그렇잖아요. 꽃무늬 막 있는 그 화려한 색깔 그 옷을 입고 있는 거. 조카는 그 할머니가 그 할머니 같고 누가 누군지 알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좀 편했잖아요. 그죠? 머리를 짧게 해서 파마를 하면요, 그냥 탁 감고 나면 머리가 확 말라요. 빨리 마르고 뭐 그거를 손질을 하거나 뭐 드라이를 하거나 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면 탁 마르는 데다가 뭐 빗질을 굳이 할 필요도 없이 되게 간단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도 1년에 한두 번 파마를 할 때는 완전 풀어지지 않게 빠글빠글 해주세요. 그리고 짧게 해주세요. 오래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퍼머넌트가 진짜 파마가 돼버려요. 완전히 그게 자라서 이렇게 될 때까지 풀리지 않은 빠글빠글한 파마를 했고, 그리고 그 바지는 이제 언제 어디서나 일복으로 써야 되니까 이렇게 무릎도 꼭 조이지 않고 편하게 앉을 수도 있고, 훌렁 벗고 입기도 편한, 또 가격도 저렴한 그런 꽃무늬 그 바지가 유행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우리나라가 어느 수준에 올라가면서 개성이 넘치는 사회잖아요. 누구나 자기의 개성이 있어야 되는 시대인데, 이런 시대를 저희가 살게 되었으니까 밖에 나가면 천편일률적으로 화장을 하고 똑같은 스타일을 고소하고 이제 뭐 유행에 똑같은 옷을 입는다기보다는 내가 좀 더 좋아하는 색깔, 내가 원하는 스타일, 나만의 스타일을 찾아가는 그런 문화가 훨씬 더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이 하는 것이 틀린 게 아니고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우리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부터 남을 존경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내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밑에 사람 하는 말이
나한테 반항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고, 다르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나의 존재도 인정해 주면서 다른 사람 존재의 소중함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에게 강요하지 않고, 자식이 나와는 다른 존재니까 자식의 존재를 인정해 주고, 선생님은 내 말을 그냥 주입식으로만 가르지 않고 학생에게도 배울 건 배우고, 학생에게 다른 의견이 있으면 과감히 수용하고, 그럴 수도 있구나라는 다양성 속에서 우리 사회가 훨씬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느님은 세상에 똑같은 것을 하나도 만들어 주지 않았어요. 우리의 생김새도 어쩌면 이렇게 모두가 다 다른 것처럼, 생각도 자연현상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다 같은 것이란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생각해 준다면 그 사람은 틀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와 다름을 인정해 주는 것에서, 저 사람은 저런 면이 나와는 다르구나, 그런데 저런 면이 있을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인정해 줄 때 우리 사회가 좀 더 너그러워지고 여유 있어지고 좀 더 자존감 있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나와 다르다는 것 결코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아시죠? 자녀에게서도 배울 것이 있고, 흘러가는 구름에서도 배울 것이 있고, 어느 것에서도 배울 것이 있다는 마음을 활짝 열고 그런 오픈 마인드를 한다면 내 인생도 좀 더 노후가 되어도, 중년이 되어도 외로워지지 않고, 젊은 사람들과 낯선 곳에서도 어느 곳에서든지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픈 마인드, 그리고 다양함 속에서 느끼는 자유로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중년 이후에 좀 더 넓은 아량과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여 보기로 하죠.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